네, 이제 오늘은 이제 섹션 1.5를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수프리멈 컴플리티스 엑시옴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사용했던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와 유리수가 굉장히 많다는 density of rational 이 두 가지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완비성 공리를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어떤 오더드 필드 F가 완비성 공리를 만족한다라 함은 이 F의 임의의 서브셋이 공집합이 아니고 바운디드 어버브가 된 임의의 서브셋 A가 항상 이 F에서 수프리멈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얘기가 바운디드 빌로우로 바꾸면 인피멈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수 R은 이 컴플리티스 엑시옴을 만족하지만 유리수 Q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완비성 공리의 응용으로서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총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바로 루트 2의 존재성이죠. x제곱은 2를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한다는 것을 완비성 공리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인 1.4.5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응용을 오늘 이제 섹션 1.5에서 할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증명은 미뤘지만 여러 번 사용했던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증명할 거고요. density of rationals, 유리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활용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죠. 두 개의 실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는 양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수 n이 존재하는데 such that은 이 뒤의 성질을 만족하는 이었었잖아요. 그래서 nx가 y보다 더 커지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바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계속 썼던 것은 이 코롤러리 첫 번째 것인데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의 뜻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x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이 여기 있겠죠. x가 0보다 크니까요. 일단 0을 여기에 표시를 하고 x가 양수니까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nx라는 것은 x를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x, 3x 해서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 y라는 값은 제일 처음에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y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즉 음수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nx가 y보다 더 큰 n이 존재하는가? 이건 이제 굉장히 트리비얼하죠. 그렇게 되면 이 x가 이미 y보다 더 크니까 n 대신에 1 이렇게 잡으면 될 텐데요. 지금 문제는 y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굉장히 큰 양수일 때가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더해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y를 넘어갈 거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우리 지금까지 상식으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런데 y가 굉장히 큰 수여도 x를 계속 더하면 언젠가는 넘을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오늘 엄밀하게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의 특별한 형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코롤러리입니다. 일단 첫 번째, x 대신에 2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임의의 실수 y보다 더 큰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임의의 실수 y에 대해서 y보다 더 큰 자연수 n이 존재한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섹션 강의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여러 번 활용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다음 챕터 2장에서 많이 쓰일 예정인데요. x 대신에 엡실론이라고 이제 쓸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 엡실론이라는 기호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해석학 시간에 아주 지겹게 볼 이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x 대신에 엡실론 그러면 임의의 양수입니다. 그리고 y 대신에는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n 엡실론이 1보다 크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n을 이쪽으로 넘기면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코롤러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요. 첫 번째는 임의의 실수가 있으면 이것보다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가장 큰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수가 있어도 그것보다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인데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보통 엡실론 그러면 이제 조금 작은 수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돕고자 좀 이렇게 크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 엡실론은 굉장히 작은 양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있을 때 이것보다 더 작은 n분의 1이 존재한다.
즉, 이 말은 절대적으로 작은 양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로부터 쉽게 나오는 것입니다. 책에 따라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직접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책도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오렘 1.5.1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y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트리비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가정하면요,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명확하게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등호로 표현하면 x는 0보다 큰데 y는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x가 y보다 큰데요, nx 형태로 써야 되니까 x를 1 곱하기 x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n을 1이라고 잡으면 성립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y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증명해야 될 문장이 이거죠. 대열 이그지스트이죠.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순을 찾으면 되겠죠. 이걸 이제 부정하면 대열 이그지스트는 for all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등식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nx가 y보다 작거나 같은데 for all n이다. 이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x, 2x 다 하더라도 y를 넘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이 원소들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 A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nx들의 집합인데요. n은 임의의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x, 2x, 3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실수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설명했던 이 A가 먼저 bounded above인 걸 쉽게 보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더라도 이 y를 넘어갈 수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y가 upper bound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집합 A에 있는 임의의 원소 A를 선택하면 A는 항상 nx 형태입니다. 적당한 n에 대해서요. 그런데 스타라는 조건이 모든 n에 대해서 nx가 y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A가 y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y라는 것이 바로 집합 A의 어퍼 바운드가 돼서 A는 bounded above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bounded above이니까 실수의 completeness axiom에 의해서 이 A라는 것은 실수에서 수프리멈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수프리멈을 알파라고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번 강의에서 수프리멈 그러면 이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리를 이제 시오렘 1.4.4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수프리멈 알파가 있으면 x가 양수니까 알파 빼기 x를 생각하면 이 값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시오렘 1.4.4에서는 수프리멈에서 더 작은 양수를 선택하더라도 이 안에 항상 A의 원소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시오렘 1.4.4였는데요. 지금 A의 원소는 항상 자연수 곱하기 X 형태예요. 그래서 그 자연수를 M이라고 써서 A의 원소 MX가 알파 빼기 X보다는 스트릭트하게 크고 알파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것이 바로 시오렘 1.4.4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등식으로부터 알파라는 것은 m 더하기 1x보다 작죠. 요걸 이쪽으로 넘겨보면요. 그런데 m 더하기 1 역시 자연수잖아요. 그 말은 m 더하기 1 곱하기 x도 a의 원소라는 뜻입니다. 즉 알파보다 더 큰 a의 원소가 존재하는데 사실 알파는 수프리멈이기 때문에 a의 어퍼 바운드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모순이 생겼느냐면 이 컨클루전을 부정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컨클루전이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증명법은 완비성 공리를 이용한 아주 대표적인 증명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강의의 두 번째 목표인 density of rationals, 유리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오렘 1.5.2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x가 y보다 작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와 y 사이에 항상 유리수 R이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density of rationals입니다. 수학에서 어떤 집합 안에 원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보통 이제 dens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오렘 1.5.2를 증명하기 전에 먼저 렘마 하나를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읽어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일단 오늘은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m 빼기 1이 a보다 작거나 같고 a가 m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은 자연수 m이 항상 존재한다. 이걸 먼저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조심해야 될 것이 먼저 a가 존재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a가 하나 존재하면 왼쪽에는 자연수 m 빼기 1이 되고요. 지금 m이 1이면 0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m, 이렇게 어떤 구간이 1인 이 인터벌 안에 a가 포함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첫날 공부했던 자연수의 웰 오더링 액시옴 그리고 오늘 설명했던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를 활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a는 먼저 고정된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 m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a보다 더 큰 자연수들 중에서 이 값이 가장 작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자연수가 돼버리면 2를 빼더라도 a가 그 구간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m은 a보다 살짝 더 큰 자연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합 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고정된 a가 있고요. a보다 스트릭트하게 더 큰 k, 즉 자연수 k들의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만든지는 아시겠죠? 아까 제가 이것보단 더 큰 자연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 a보다 더 큰 자연수들의 집합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물론 자연수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면 사실은 바로 웰 오더링 액시옴에 의해서 이 집합 a가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중간에 한 줄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웰 오더링 액시옴을 쓰려면 당연히 이 a가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요. 공집합에서는 어떤 걸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집합이 아닌 걸 보이기 위해서는 a보다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한다. 그 사실을 언급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공부했던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의 코롤롤이었어요. 그래서 이 a보다 더 큰 자연수 n은 항상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합 a는 공집합이 아니다. 이 줄을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공집합이 아닌 자연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웰 오더링 액시옴에 의해서 이 집합 a는 이 집합 a 안에 최소 원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최소 원소를 m이라고 쓸 겁니다. m이 a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해서 m은 a보다 크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고요. m은 a에서의 최소 원소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버리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당연해요. 이걸 만족하지 않죠. 즉 m 빼기 1은 a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고를 했더니 얼떨결에 증명이 끝났어요. 이 자연수 m을 찾았는데 m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m 빼기 1은 a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a는 m보다 스트릭트하게 작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고자 하는 m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와 웰 오더링 액시옴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증명법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목표인 density of rationals로 돌아왔어요. 임의의 실수 x와 y 사이에 유리수를 찾고 싶습니다. 이때 이 유리수의 형태를 n분의 m 형태로 찾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써져 있죠? 그러면 먼저 중요한 게 이 분모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x와 y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분모가 n인 유리수가 들어갈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n분의 1이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의 길이 y 빼기 x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n이고 분자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커지는 유리수들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값이 이 y 빼기 x 이 구간의 길이보다 크게 되면 운이 없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고 점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운에 맡기면 안 되죠. 우린 지금 수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운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점프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n분의 m 형태가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n분의 1이 y 빼기 x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계속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 길이보다 이 구간의 길이의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점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x와 y 안에 이러한 형태 그 유리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의 조건이 일단은 y 빼기 x분의 1보다 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y가 x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y 빼기 x분의 1은 양수입니다. 어떤 양수보다 더 큰 자연수가 존재하느냐 그게 바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죠. 그래서 다른 버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일단 우리 추측입니다.
자, 이제 증명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사실은 첫 번째가 다예요.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선 그림의 추측에 의해서 y 빼기 x분의 1보다 더 큰 자연수 n이 존재한다. 이걸 이제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로부터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y 빼기 x를 양쪽에 곱하고 넘기면 ny가 nx 더하기 1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nx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렘마를 활용할 수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n은 이제 물론 자연수니까 nx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조금 전에 증명했던 이 렘마에서 a 역할을 이 nx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m, 여기는 왼쪽은 m 빼기 1이 되고요. 등호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으로부터 우리가 다음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nx는 m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습니다. 그런데 m이라는 것은 1을 이쪽으로 넘기면 nx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nx 더하기 1은 ny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 nx가 있고요. 여기가 m이 있고요. 여기가 ny가 있어요. 그래서 m이 nx와 ny 사이에 들어가고요. 양쪽을 n으로 나눠주면 x와 y 사이에 n분의 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n분의 m이 우리가 찾는 유리수 r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 부등식을 바로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앞선 그림, 특히 이제 이 그림이죠. 이 그림에서 이 조건, 그리고 이 m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x가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x만 0보다 작은 경우, y까지 0보다 작은 경우, 두 경우를 생각하는데요. 먼저 x만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면 x가 음수이고 y는 양수인 경우를 생각하면요. 유리수 벌써 보이죠? r은 0이라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0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지금 첫 번째에서는 둘 다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사이에 유리수가 있음을 증명했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x가 이런 부등식이 되고 둘 다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에 의해서 마이너스 y와 마이너스 x 사이에 유리수 s가 존재합니다. 양쪽에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s가 되고 이거 역시 유리수죠. 그래서 r을 마이너스 s라고 잡으면 증명이 끝납니다. 이제 시오렘 1.5점이 증명이 끝났는데요. 사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수직선상에 임의의 두 점을 잡더라도 점은 임의의 실수입니다. 잡더라도 그 안에 유리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직선상에 임의의 구간에 유리수만 항상 있느냐? 아니죠. 무리수도 항상 있죠. 네, 그것도 이제 역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density of irrationals 그렇게 부르도록 하죠. 임의의 두 실수 x, y가 있는데요. 네, 크기를 이렇게 가정하고 이 사이에 s가 존재하는데 유리수가 아닌 수, 즉 무리수인 s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새롭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앞서 증명했던 density of rationals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무 무리수나 하나 잡아요. 예를 들어서 루트 2 같은 거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루트 2와 y 빼기 루트 2라는 수를 생각을 해보죠. 이거 모두 다 실수잖아요. 그러면 density of rationals에 의해서 이 사이에 유리수 r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루트 2를 더해주면 x와 y 사이에 r 더하기 루트 2가 되는데요. 이 값을 s라고 두면 s는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니까 당연히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x와 y 사이에 무리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임의의 두 점 x, y가 있으면 이 안에 유리수가 하나 존재해요. 그런데 이거 역시 다시 실수니까 이것과 이거 사이에 또 다른 유리수가 또 존재해요. 그리고 이게 또 실수니까 이것과 이거 사이에 또 다른 무리수가 존재하고 또 이것과 이거 사이에 유리수가 존재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구간에 유리수와 무리수가 무한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한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지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질문은 유리수는 얼마나 많겠는가? 무리수는 얼마나 많겠는가?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무한히 많을 것 같은데 굳이 개수를 세자면 어떤 게 더 많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인 섹션 1.7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정리하겠습니다. 딱 두 개죠.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 density of rationals입니다. 이 두 개 내용도 중요하고 증명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섹션 1.5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은 별로 필요 없어서 하지 않고 1.7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